혹시 80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60대시라면 80세까지 딱 20년 남았어요. 20년은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순식간에 지나가요.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80세에 비참하게 사는 분과 행복하게 사는 분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 차이는 바로 60대 때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째로 80세 이후에 불행하지 않으려면 60대에 꼭 해야 할 7가지 준비를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비참한 상황이 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실 거예요. 세 번째로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행복한 80세를 맞이하는 확신을 얻으실 거예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시면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셔도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중간에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짧은 글이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김정호 씨는 지금 82세세요. 김정호 씨는 요즘 정말 힘들게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외롭고 불안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이래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막 하대요. 김정호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60대 때 제대로 준비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김정호 씨는 60대 때 뭘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그냥 은퇴하고 집에서 TV만 보고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렇게 10년을 보내셨어요. 건강 관리도 안 하고 돈도 막 쓰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취미도 안 만들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셨대요. 60대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대요. 70대 되면 준비하지 못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70대가 됐어요. 70대 초반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 돈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75세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 다 아팠어요. 병원비가 엄청 나가기 시작했어요. 돈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60대 때 막 쓴 게 문제였어요. 80세가 됐어요. 김정호 씨는 지금 정말 힘들어요.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밥 해먹기도 힘들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빨래하기도 힘들어요.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는 게 다 힘들거든요. 돈은 거의 바닥났어요. 국민연금 한 달에 80만 원 나오는 게 전부예요. 그걸로 병원비 내고 밥 먹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60대, 70대 때 친구들이랑 연락 안 하고 지냈더니 지금은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요. 취미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TV 보는 게 전부예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든대요. 김정호 씨와 똑같은 나이인 82세인데 완전히 다르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옆 동네에 사시는 이순자 씨예요. 이순자 씨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고 돈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취미도 있고 하루하루가 즐겁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하지 기대가 된대요. 이순자 씨는 60대 때 뭘 하셨을까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대요. 80세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6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셨어요. 건강도 관리하고 돈도 모으고 친구들도 챙기고 취미도 만들고 그렇게 10년을 보내셨대요. 그 결과 지금 82세에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해서 혼자서도 잘 살아요. 밥도 해먹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시장도 가고요. 돈도 충분해요. 연금이랑 저축한 돈으로 여유롭게 살아요. 친구들도 많아요. 일주일에 3번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운동하고요. 취미도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셔서 매일 그림 그려요.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60대 때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게 전부예요. 김정호 씨는 60대 때 아무것도 안 했고 이순자 씨는 60대 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82세인데 한 사람은 비참하게 살고 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60대에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순자 씨가 60대 때 한 7가지 준비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준비는 건강이에요. 이순자 씨는 60세가 됐을 때 생각했대요. 8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해야겠다고요. 제일 먼저 운동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계속하니까 습관이 됐어요. 1년 지나니까 체력이 좋아지더래요. 2년 지나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5년 지나니까 같은 나이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10년을 꾸준히 했더니 70세가 됐을 때도 정말 건강했어요. 걷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근력 운동도 했어요. 집에서 스쿼트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아령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스쿼트 10개도 힘들었는데 계속하니까 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육이 생기니까 몸이 튼튼해지고 넘어지지 않더래요. 식습관도 바꿨어요. 예전에는 짜게 먹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싱겁게 먹고 채소 많이 먹어요. 술도 끊었어요. 담배는 원래 안 피웠고요. 60대 때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 꼭 받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했어요. 그래서 큰 병 없이 잘 지냈어요. 이순자 씨가 말했어요. 60대 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놨더니 80대가 된 지금도 정말 건강해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약도 안 먹어요. 혼자서도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김정호 씨는 60대 때 건강 관리를 안 했어요. 운동도 안 하고 술, 담배하고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건강검진도 안 받고요. 그랬더니 70대 중반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무릎 관절이 망가져서 걷기가 힘들어요. 허리도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어요. 약을 5가지나 먹어요. 한 달에 병원비만 30만 원 나가요. 김정호 씨가 말했어요. 60대 때 운동 좀 할 걸, 술, 담배 좀 끊을 걸, 건강검진 좀 받을 걸. 후회되는데 이제 와서 운동하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져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거든요. 60대 때 준비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60대시라면 오늘부터 당장 운동 시작하세요.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근력 운동도 하세요. 식습관도 바꾸세요. 싱겁게 드시고 채소 많이 드세요. 술, 담배 끊으세요.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꼭 받으세요. 그러면 80세가 됐을 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준비는 돈이에요. 이순자 씨는 60세가 됐을 때 계산을 해봤대요. 80세까지 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한 달에 생활비가 150만 원 필요하다고 계산했어요.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에요. 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니까 2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에요. 부족한 돈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순자 씨는 60대 10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모으기로 했어요. 1년에 1,200만 원씩 모으면 돼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되는 거죠. 이순자 씨는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외식을 줄이고 옷을 안 사고 여행을 안 가고 전략했어요. 그리고 부업도 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연금에서 절약한 돈 50만 원에 아르바이트로 번 돈 80만 원 합쳐서 한 달에 130만 원씩 모았어요. 1년에 1,56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억 5,600만 원이에요. 목표인 1억 2천만 원보다 더 많이 모았어요.
70세가 됐을 때 이순자 씨는 저축이 1억 5,600만 원 있었어요. 거기다가 집도 있었고요. 이순자 씨는 70대에도 계속 절약하면서 살았어요. 큰 돈 쓸 일이 없으면 저축한 돈을 안 썼어요. 그래서 80세가 된 지금도 저축이 1억 원 넘게 남아 있어요. 연금 100만 원에 저축한 돈 조금씩 쓰면서 여유롭게 살아요. 돈 걱정이 전혀 없어요. 반대로 김정호 씨는 60대 때 돈 관리를 안 했어요. 절약도 안 하고 막 썼어요. 친구들 만나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여행도 자주 가고 옷도 사고 이것저것 사고 싶은 대로 다 샀어요. 아직 돈이 좀 있었거든요. 퇴직금으로 5천만 원 받았는데 60대 10년 동안 다 써버렸어요. 70세가 됐을 때 김정호 씨는 저축이 하나도 없었어요. 70대에도 계속 돈을 썼어요. 저축이 없으니까. 연금에서 썼는데 연금으로는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빌려. 그 돈도 75세음에 다 떨어졌어요. 80세가 된 지금 김정호 씨는 빚만 3천만 원 있어요. 연금 80만 원에서 대출이자 10만 원 내면 7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김정호 씨가 말했어요. 60대 때 돈 좀 모을 걸 아르바이트라도 할 걸 절약 좀 할 걸 후회되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80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몸도 안 좋아서 일을 못 해요. 60대 때 준비했어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60대시라면 오늘부터 당장 돈 계산 시작하세요. 80세까지 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세요. 부족한 돈을 60대 10년 동안 모으세요. 지출 줄이고 절약하고 부업도 하세요. 그러면 80세가 됐을 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준비는 친구예요. 이순자 씨는 60세가 됐을 때 생각했대요. 80세가 되면 정말 외로울 거예요.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순자 씨는 60대 때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제일 먼저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초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직장 동료들한테 다 연락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 나눴어요. 그 중에 잘 맞는 친구들이랑 계속 연락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어요. 복지관에서 요가 교실을 다니는데 거기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같이 수업 듣고 끝나면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요. 그렇게 친해졌어요.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거기서도 친구들을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산에 가면서 정말 친해졌어요. 60대 10년 동안 이순자 씨는 친구를 15명 정도 만들었어요. 옛날 친구 5명, 요가 교실에서 만난 친구 5명,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 5명이요. 이 친구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만났어요. 70대가 돼서도 계속 만났어요. 몇몇 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서 멀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계속 만났어요. 80세가 된 지금도 이순자 씨는 친구가 10명 정도 있어요. 일주일에 3번은 친구들 만나요. 월요일에는 요가 교실 친구들이랑 만나고 수요일에는 등산 동호회 친구들이랑 만나고 금요일에는 옛날 친구들이랑 만나요. 정말 바빠요. 외롭지 않아요. 반대로 김정호 씨는 60대 때 친구들이랑 연락 안 했어요.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TV 보는 게 편했어요. 옛날 친구들이 연락해도 바쁘다고 안 만났어요. 새로운 친구도 안 사귀었어요. 복지관이나 동호회 같은 데 가기 싫었어요. 그렇게 60대 10년을 보내고 70대가 됐어요. 70대에도 혼자 지냈어요. 75세음 되니까 정말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혼자 남았는데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정말 외로웠어요. 그때서야 친구를 사귀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몸도 안 좋아서 밖에 나가기 힘들었고 사람 만나기도 부담스러웠어요. 80세가 된 지금 김정호 씨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어요. 말할 사람도 없어요. TV만 봐요. 너무 외로워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든대요. 김정호 씨가 말했어요. 60대 때 친구 좀 사귈 걸.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 좀 할 걸 동호회 같은 데가 볼 걸 후회되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60대시라면 오늘부터 당장 친구한테 연락하세요. 옛날 친구들한테 전화하세요. 만나서 밥 드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동호회 가입하세요. 새로운 친구 사귀세요. 그러면 80세가 됐을 때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어요. 네 번째 준비는 취미예요. 이순자 씨는 60세가 됐을 때 생각했대요. 80세가 되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자식들도 바쁘고 일도 안 하고 그럼 뭐라고 살지? 취미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순자 씨는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림도 그려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글씨도 써보고 요리도 해보고요. 그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게 그림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수채화 교실을 다녔는데 정말 재미있더래요. 붓으로 물감 칠하고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잘 못 그렸는데 1년 지나니까 제법 그림이 됐어요. 2년 지나니까 꽃 그림도 잘 그리고 풍경화도 그렸어요. 이순자 씨는 60대 10년 동안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렸어요. 복지관 수업도 다니고 집에서도 매일 연습했어요. 70세가 됐을 때는 정말 잘 그렸어요. 복지관에서 전시회도 했어요. 80세가 된 지금도 매일 그림 그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그림 그려요. 하루에 2~3시간씩 그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대요. 취미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무슨 그림을 그릴까? 생각하는데 정말 기대가 된대요. 그림 그리면서 행복해요. 이순자 씨가 말했어요. 60대 때 취미를 만들어 놔서 정말 잘했어요. 80세인 지금도 할 일이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반대로 김정호 씨는 60대 때 취미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TV 보고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렇게 보냈어요. 취미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70대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80세가 된 지금 김정호 씨는 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TV만 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만 봐요. 너무 지루해요. 김정호 씨가 말했어요. 60대 때 취미 하나 만들 걸 그림이든 글이든 뭐든 하나 배울 걸 후회되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80세에 새로 배우기는 힘들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손도 떨리고요. 60대 때 배웠어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60대시라면 오늘부터 당장 취미 하나 시작하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그림이든 글씨든 노래든 춤이든 요리든 뭐든 좋아요. 이것저것 해보고 재미있는 거 하나 정하세요. 10년 동안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80세가 됐을 때 할 일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5번째 준비는 주어예요. 이순자 씨는 60세가 됐을 때 생각했대요. 80세가 되면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 거예요. 큰 집은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작고 편한 집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순자 씨는 60대 초반에 집을 팔았어요. 원래 살던 집은 30평 아파트였는데 15평 아파트로 옮겼어요. 15평은 작지만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아요.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로 옮겼어요. 1층이면 더 좋았는데 1층은 비싸서 5층으로 갔어요.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괜찮아요. 집을 팔고 작은 집 사니까 돈이 1억 원 남았어요. 그 돈을 저축했어요. 집도 노인이 살기 좋게 고쳤어요.
화장실에 손잡이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문턱 없애고요. 방도 따뜻하게 단열 공사하고요. 80세가 된 지금 이순자 씨는이 집에서 정말 편하게 살아요. 닿아서 청소도 쉽고 엘리베이터 있어서 나가기도 편하고 화장실에 손잡이 있어서 안전하고요. 반대로 김정호 씨는 60대 때 집을 옮기지 않았어요. 원래 살던 30평 아파트에 계속 살았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이었어요. 60대 때는 계단 오르내리는 게 괜찮았어요. 70대 초반까지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75세 넘어가면서부터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거든요. 80세가 된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하루에 한 번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버거워요. 5층까지 계단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어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나갔다가 계단 올라오는 게 힘들까 봐요. 집도 커서 청소하기 힘들어요. 30평을 혼자 청소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청소도 잘 안 해요. 집이 지저분해요. 김정호 씨가 말했어요. 60대 때 작은 집으로 옮길 걸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갈 걸 후회되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80세에 이사하기는 힘들어요. 짐도 많고 몸도 안 좋고요. 60대 때 옮겼어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60대시라면 집을 점검하세요. 80세가 됐을 때의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계단은 없나요? 엘리베이터는 있나요? 너무 크지 않나요? 화장실은 안전한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 옮기세요. 60대 때 옮겨야 해요. 70대, 80대 되면 이사하기 힘들어요. 6번째 준비는 디지털이에요. 이순자 씨는 60세가 됐을 때 생각했대요. 요즘 세상은 다 디지털이에요. 은행도 인터넷으로 하고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하고 쇼핑도 인터넷으로 해요. 80세가 되면 더 디지털 세상이 될 거예요. 지금 배워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순자 씨는 60대 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다녔어요. 카카오톡 보내는 법, 사진 찍는 법, 인터넷 검색하는 법, 유튜브 보는 법, 은행 앱 사용하는 법 다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계속하니까 익숙해졌어요. 컴퓨터도 배웠어요.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실도 다녔어요. 워드 프로그램 사용법, 이메일 보내는 법, 쇼핑몰 사용하는 법 다 배웠어요. 60대 10년 동안 꾸준히 연습했더니 정말 잘 쓰게 됐어요. 80세가 된 지금도 스마트폰 잘 써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유튜브로 그림 그리는 영상도 보고 은행 앱으로 돈도 보내고요. 인터넷 쇼핑도 해요. 쿠팡에서 필요한 거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달 와요. 너무 편해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요. 전화 안 해도 돼요. 디지털을 잘 쓰니까 80세인데도 불편한 게 없어요. 이순자 씨가 말했어요. 60대 때 디지털 배워나서 정말 잘했어요. 80세인 지금도 스마트폰 잘 쓰니까 편해요. 반대로 김정호 씨는 60대 때 디지털을 안 배웠어요. 스마트폰도 안 쓰고 컴퓨터도 안 써요. 귀찮고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70대가 돼서도 안 배웠어요. 80세가 된 지금 김정호 씨는 스마트폰을 못 써요. 전화 받는 것밖에 못해요. 카카오톡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하고 은행 앱도 못 써요. 그래서 은행 가려면 직접 가야 해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데 은행까지 가야 해요. 쇼핑도 직접 나가서 해야 해요. 무거운 거 들고 계단 올라와야 해요. 너무 힘들어요. 병원 예약도 전화로 해야 하는데 전화하면 자동 응답기가 나와요.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김정호 씨가 말했어요. 60대 때 스마트폰이라도 배울 걸 후회되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80세에 배우기는 정말 어려워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60대 때 배웠어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60대시라면 오늘부터 당장 스마트폰 배우세요.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 다니세요.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유튜브로 배우세요. 카카오톡, 인터넷, 은행 앱, 쇼핑 앱 다 배우세요. 그러면 80세가 됐을 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7번째 준비는 마음가짐이에요. 이순자 씨는 60세가 됐을 때 생각했대요. 80세가 되면 많은 것을 잃을 거예요. 건강도 조금 잃고 친구도 몇 명 잃고 능력도 조금 잃고요. 그때 슬퍼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순자 씨는 60대부터 명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했어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을 비우고요. 명상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감사하는 마음도 연습했어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했어요. 건강한 것, 집이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다 감사한 거예요. 60대 10년 동안 꾸준히 명상하고 감사 연습하니까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됐어요. 80세가 된 지금도 이순자 씨는 마음이 평화로워요. 건강이 예전만 못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요. 친구가 몇 명 돌아가셨지만 남아있는 친구들한테 감사해요. 반대로 김정호 씨는 60대 때 마음 준비를 안 했어요. 80세가 된 지금 모든 게 불만이에요. 건강이 나빠진 것, 친구가 없는 것, 돈이 없는 것 다 불만이에요. 매일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생각해요? 마음이 불행해요. 지금까지 이순자 씨가 60대 때 준비한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건강입니다. 60대 때부터 매일 운동하고 식습관 바꾸고 건강검진 받으세요. 둘째, 돈입니다. 80세까지 필요한 돈을 계산하고 60대 10년 동안 모으세요. 셋째, 친구입니다.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세요. 넷째, 취미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다니면서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하나 만드세요. 다섯째, 주거입니다. 작고 편한 집으로 옮기세요. 엘리베이터 있고 화장실 안전한 집으로요. 여섯째, 디지털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 배우세요. 카카오톡, 인터넷, 은행 앱, 쇼핑 앱 다 배우세요. 일곱째, 마음가짐입니다. 명상하고 감사 연습하면서 평화로운 마음 만드세요. 이 7가지를 60대 때 준비하면 80세 이후에 불행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고 편한 집에서 디지털 잘 쓰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반대로 이 7가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80세 이후에 비참해요. 김정호 씨처럼요. 여러분이 지금 60대시라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할 일이 있어요. 첫째, 운동 시작하세요. 밖에 나가서 30분 걸으세요. 둘째, 돈 계산하세요. 80세까지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세요. 셋째,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오랜만에 안부 전화하세요. 다음 주에 할 일이 있어요. 첫째,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둘째, 스마트폰 교실 알아보세요.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 신청하세요. 셋째, 집을 점검하세요. 80세 됐을 때의 집에서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 달에 할 일이 있어요. 첫째, 건강검진 예약하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둘째, 취미 하나 시작하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하나 골라서 시작하세요. 셋째, 명상 시작하세요. 아침에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 7가지를 60대 10년 동안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80세가 됐을 때 정말 행복할 거예요. 이순자 씨처럼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60대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6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80세 이후의 삶을 결정해요.
60대 때 준비하면 80세 이후에 행복하고 60대 때 준비 안 하면 80세 이후에 비참해요. 지금 60 되시라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10년밖에 없어요. 10년은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순식간에 지나가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운동하고 돈 모으고 친구 만나고 취미 만들고 집 점검하고 디지털 배우고 명상하세요. 그러면 80세가 됐을 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김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대 때 준비 안 한 게 정말 후회돼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80세에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대 때 준비해서 정말 잘했어요. 80세인 지금 정말 행복해요. 건강하고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고 편하게 살아요. 여러분도 60대 때 준비하세요. 그러면 80세 이후에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의 80세 이후 삶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건강하고 여유롭고 외롭지 않고 평화롭게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도 지금부터 준비하겠어요. 하시는 분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 어떤 말씀이든 환영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 60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해요. 건강검진의 피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위험한 심장 마이너스 뇌혈관 질환의 원인을 일찍 파악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의 피 검사는 4년마다 한다. 이를 2년 주기로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증상이 없어 심장병, 뇌졸중이 생긴 뒤에야 뒤늦게 발견되기도 한다. 이 병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나는 피 속이 건강할까? 심장 마이너스 뇌혈관 지키는 법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려면 적어도 912시간 공복 후 피 검사를 해야 한다. 피 속에서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다. 여기에 중성 지방까지 많은 것이 고지혈증이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2022년 22.0%를 기록, 2012년 11.9%에 2배나 급증했다. 그러나 본인의 혈액 상태를 아는 인지율은 63.4%, 조절률은 49.0%에 불과했다. 스스로 심장 마이너스 뇌혈관 질환 위험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식습관의 변화에 주목. 10년 새 혈액 건강 2배 이상 나빠진 이유. 클로스. 콜레스테롤은 음식 섭취보다는 간에서 합성되는 양이 더 많아 체질적 마이너스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그러나 식사 조절과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10년 새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은 식습관의 변화가 컸기 때문이다. 육류에서 섭취하는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피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린다. 삼겹살 등 고기구이를 즐기고 육류의 내장도 좋아한다. 여기에 가공육 햄 마이너스 소시지 마이너스 베이컨, 가공식품도 자주 먹는다. 모두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이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과 함께 대장암 발병도 늘고 있는 이유다.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변화. 혈관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고열량 마이너스 고지방 식사를 하면 사용하고 남은 칼로리를 몸에 저장하기 위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총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는 것이다. 운동 부족도 콜레스테롤 상승의 원인이다. 담배를 피우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 갱년기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젊을 때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미국 뇌졸중학회 논문에 따르면 여성은 갱년기에 뇌졸중뇌경색 마이너스 뇌출혈이 크게 늘어난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가슴 통증, 몸에 마비 나타나면 늦다. 피 검사 2년 주기로 바꿔야.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늘어나 혈관 벽에 쌓이면 동맥 경화를 촉진한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혈관이 막히면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으로 진행되어 가슴 통증, 몸의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까지 고콜레스테롤증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중년이 넘으면 정기적으로 피 검사와 함께 심장 초음파, 경동맥 검사 등을 통해 심장 뇌혈관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국가건강검진의 피 검사도 현재의 4년에서 2년 주기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